있습니다. 이 사장님을 생각하면요, 이 단어가 떠올라요. 내유외강.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참 부드러운 사장님이십니다. 여자여자해서 보이는 외면과는 달리 굉장히 행동파예요. 외면과는 달리 빠른 행동력과 흡수력이 끝내주는 장점을 가지고 계시고 20대들 사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깊은 밀레니얼 사업가 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 김민정 사장님을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나요? 네. 네. 화면 공유 먼저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김민정입니다. 저는 잘 살고 싶었던 제가 왜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무거운 내용은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 절반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이 있었죠. 모두들 아실 텐데 IMF였어요. 역시나 비껴나가지 못했는데요. 저희 집도 저희 아버지는 회사원이셨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알코올에 의존을 하시다 보니 힘들어져서 계단에서 발을 헛디는 바람에 전 아버지와 이별을 조금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주에서 살았는데 외가 식구들이 광주에 있었기 때문에 진주에서 광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철들 수도 있는 환경이었지만 사랑으로 키워준 고마운 가족들 덕분에 그 나이 때 애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올바르게 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노래를 좋아했고 가수라는 꿈을 키웠어요. 그러면서 실용음악과라는 과에도 가게 되는데요. 저는 학교 생활을 굉장히 재밌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위기가 와요. 저희 집 힘들어지는 날이 오는데 대학 등록금이 다른 과에 비해서 2배고요. 보컬 학원비와 악기 구입비도 너무 비쌌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의 도움으로 저는 2학년 2학기 전과를 하게 됩니다. 제 인생에도 생각지도 못한 과로 전과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동영어 교육학과라는 과로 전과를 하게 돼요. 보육교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하기 위해 이과로 가는데요. 저는 경제적으로 다시 집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동시에 각종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안 해본 알바가 없었고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그래도 괜찮다면서 저를 위로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졸업 전에 저희 이모부한테 연락이 와요. 민정아, 회사가 힘든데 좀 예민한 것이라서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듣고 저는 취업이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하겠다고 하고 재개발 관련 행정 업무 격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도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입이 생겼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안심도 되고 안도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저는 9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하는데 가족 회사이다 보니 야근 수당이 나오지 않았고 1년간 회사가 힘들어졌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1년간 휴가도 가지 못했어요. 정말 좋았던 건 3일이었고 스트레스는 정말 많이 받았기에 제 몸이 너무 망가졌고 멘탈도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다이어트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저는 TR90이라는 제품을 만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 비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제 애프터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느 쪽이 더 예쁜 것 같으세요? 당연히 오른쪽이라고 하실 것 같은데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제가 왼쪽 얼굴에 얼마를 썼을 것 같으세요? 채팅창에 적어보셔도 좋아요. 네,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얼굴 살이 너무 많아서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실리프팅과 슈링크, 윤곽 주사, 보톡스 안 해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계산을 해보니까 300원이라는 돈을 제가 여기에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TR90과 갈바닉이라는 제품을 만나서 제 몸도 너무 예뻐지고 얼굴도 예뻐지는 것을 보면서 제 입에서 진짜 이거 대박이다라는 말이 터져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떤 것을 투자하시겠어요? 네, 오른쪽이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TR90이라는 제품으로 만났고
인상이 제대로 났기 때문에 뉴스킨이라는 사업이 제게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항상 불안한 미래에 나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고, 반면에 홍길동 같은 친구의 인스타를 보는데 이 친구는 돈도 버는 것 같은데 진짜 자유로워 보인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에 반면에 저는 재미없는 월화수목 금금금을 보냈고요. 저는 휴가도 가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도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간절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책 미팅을 통해 이 사업을 알아봤고 투잡을 하기 시작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저의 비교표인데요. 예전에는 아빠가 회사원이셨을 때 좀 아빠가 힘들었겠다. 저희 모녀를 키우시느라 힘들었겠다라고 마음으로 이해를 했다면 저는 직접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몸으로 부딪혀 보니 왜 힘드셨는지 머리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야근 수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직장인이 생활하는 9시부터 6시까지로 계산을 해볼게요. 1개월부터 5개월간 저는 160만 원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첫 직장에 들어갔고 5개월부터 8개월까지 180만 원, 20만 원이 올랐고요. 퇴사 전에 200만 원이라는 돈을 받고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래들보다 많은 돈일 수 있겠지만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고요. 그리고 생활비도 써야 되고 고장 모아봤자 5만 원, 10만 원만 밖에 안 모이는 제 생활을 보면서 언제 돈 모아서 집 사고 결혼하지? 결혼해서 아이는 대체 언제 키우지? 진짜 대안이 될 만한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했어요. 그래서 투잡으로 뉴스킨을 선택을 했고 퇴근하고 그냥 고작 2~3시간 뉴스킨에 집중을 했을 뿐인데 제가 회사에 일할 때도 5~60만 원이라는 돈이 통장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저는 9시부터 6시까지 회사 근무를 하면서 이 돈을 받았는데 고작 2~3시간 뉴스킨에 집중을 했을 뿐인데 5~6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와? 내가 2년 동안 써보고 좋았던 제품을 주위에 소개만 해줬을 뿐인데 매달 이 소득이 들어온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진짜라면 나 집도 사고 결혼도 해가지고 아이도 자신 있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집중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뉴스킨 소득을 조금씩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누구나 출발선은 같습니다. 분명히 일하는 기간도 존재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기간이 좁혀진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완벽히 자유가 가능할 때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소득의 구조를 바꿨을 뿐인데 경제적으로 완벽히 자유가 가능하다는 걸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뉴스킨에서 들어오는 권리소득이 건물주 소득하고 똑같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안 할 이유를 찾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이 부분이 완벽하게 자유가 가능하다면 하고 싶은 3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형제라인 사장님들하고 파트너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들을 매일 초대할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차를 정말 좋아해요. 제 드림카를 타고 대한민국에 예쁜 곳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그곳을 못 보고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하는 게 제 꿈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게 저희 엄마랑 저예요. 저희 엄마 예쁘죠? 저는 할머니가 항상 하신 말이 있었어요. 민정아,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은 꼭 챙겨야 한다. 전 이 말에 100% 공감했어요. 사랑으로 키워준 저희 메가 식구들한테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항상 할머니가 하신 말씀을 귀에 새겼고 나를 키워준 엄마와 가족들에게 민정아, 내 삶은 끝내주게 행복해라는 소리를 저는 진짜 듣고 싶어요. 사실 제가 뉴스킨을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저는 저희 엄마를 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엄마가 진짜 취미생활이 무엇인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을 때, 진짜 취미생활이 무엇인지, 엄마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제적으로 완벽히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저는 꿈이 생겨서 이뤄나가는 중입니다. 저는 오늘도 달릴 거고, 내일도 달릴 거고 꿈을 향해서 앞으로도 달릴 겁니다. 이상으로 제 스토리는 끝났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줌 세미나에서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처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말하기 싫었던 부분까지도 어쩌면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민정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2가지가 기억에 남아요. 첫 번째는 비포 금액이요. 여러분 다들 비포 제대로 보셨나요? 아까 채팅창에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300만 원. 저 진짜 놀랬어요. 절반 가격으로 얼굴만 예뻐지는 게 아니라 몸매까지 같이 예뻐진 민정 사장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 기억에 남는 건 M4 세대라는 단어랑 꿈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20대들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구가 주어진다라는 건 가족의 사이를 더 돈독하게 해주고 엄마의 취미 생활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열심히 저희에게 기회를 알려주려고 노력해주신 민정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분은요. 너무 기다렸어요. 너무 기다려졌고 제 마음속에 연예인 같으신 분입니다. 얼굴이면 얼굴, 몸매면 몸매, 마인드까지 전부 다 따라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은요. 공부도 잘하셨고요. 모든 여자들이 선호하는 직업인 승무원을 내려두고 지금은 친오빠에게 전달받아서 남매가 같이 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다. 트렌디하고요. 정말 트렌디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바르고 탄탄하게 성장하시면서 저희 사업자들에게도 많은 동기부여를 주고 계시는 사장님이에요. 그런 사장님을 소개할 건데요. 시니어 브랜드 앰베서더 박서은 사장님을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하는 박서은입니다. 먼저 PPT부터 공유 좀 할게요. 네, PPT 잘 보이시나요?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서 소개해주신 대로 친오빠와 함께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또 새삼 감사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공간에서 함께할 한 40분에서 50분, 약 1시간 정도를 잘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이 바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의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너무 감사하게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실 부족한 거 없이 잘 지내다가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쯤 어머니의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실 급격히 어려워지게 되면서 그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느꼈던 게 있어요. 살면서 돈이 없으면 참 불편하구나. 생각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또 하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굉장히 많이 당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어린 나이에 좀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어려워지셨던 어머니였기 때문에 저한테 내려주신 교육은 서은아,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거야.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될 거고, 한 번도 제가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 물어보시진 않았지만 그냥 당연히 너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정말 열심히 했고요. 최고의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실히 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남들 놀 때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시험 보고 열심히 입시 생활해서 좋은 회사에도 들어가게 됐어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제 인생의 종착지는 대기업이었어요. 제가 받았던 교육에선 너가 원하는 대학을 가면, 너가 원하는 회사에 가면 너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달렸거든요. 힘든 시간도 있었고 생각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시절도 많았지만 제 인생의 종착지를 보면서 그때가 되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삶은 이루어질 거라는 100%의 확신에 차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서은아, 너 진짜 인생 끝났다 이제. 너 이제 너가 원하는
종착지에 들어갔고 넌 진짜 멋있게 살 거고 부럽다. 너 이제 시집만 잘 가면 된다. 어머니의 자랑이 되었고 많은 가족들에게 축하의 대상이 되었어요. 너무나 행복할 줄 알았고 제가 원하는 삶이 제가 인생의 종착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꿈에 그리던 생활을 시작했는데 전 한 일주일, 한 5일 만에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사실 얼마 버는지 정도 알고 있었고 한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제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줄지는 미리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은 편협한 제가 받았던 교육하에 우리나라 회사는 아닌가? 외국계 회사를 가야 되나? 라고 해서 외국계 회사로 이직을 해보기도 하고요. 외국계 회사도 아닌가? 아, 그럼 일을 한 2개 정도 해야 되나? 라고 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엔 공항에서 세금 환급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투잡을 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아닌가? 그럼 난 결국 내가 꿈꾸던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건가? 그냥 남들이 말하는 안정적이라는 데를 차라리 가야 되나? 라는 고민을 수도 없이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는 공부, 대기업이 끝점이었는데 그때부터는 너무 혼란스럽기 시작했어요.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원하는 건 돈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 캐나다에 1년 정도 있으면서 원하는 걸 원하는 시간에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살았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나도 언젠가는 서울에 한번 살고 싶다. 낮 2시에 커피 마시면서 일하고 싶다. 혹시 제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거였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걸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버리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잘 살고 싶었고 한 번 태어난 거 진짜 멋있게 살고 싶었고 저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커리어우먼이 돼서 원하는 삶을 사는 제가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냥 차라리 평범하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면서 꿈을 점점 낮추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는 너무 순수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공평하다고 믿었어요. 평등이란 단어를 25년 동안 공평이란 단어로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공평하다는 건 제가 어렸을 때 힘든 시간을 겪었을 때 버틸 수 있었던 건 나는 어렸을 땐 운이 좀 안 좋고 나중에는 엄청 좋은가 보다. 그래야 평등하고 똑같고 공평하지. 만약에 공평하지 않다면 부자들은 너무나 돈이 많아서 행복할 거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난 너무 불쌍하잖아. 난 나중에 대박 나나 보다. 그분들은 안타깝지만 나중에 좀 어려워지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린 나이에 당연히 세상은 공평해야지 똑같아야지 안 그럼 내가 너무 불쌍하잖아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는데 점점 제 현실을 보면서 세상은 공평하지 않구나라는 걸 몸소 깨닫게 될 때쯤 이 글을 보게 됐어요. 믿고 싶지 않고 너무너무 충격받았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맞이한 현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글이었어요. 많은 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연봉은 얼마나 주는 데 가야 될까? 이런 생각만 하다가 처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아무도 저한테 하지 않았던 질문을 26살의 나이에 저한테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그냥 직장, 연봉, 돈 이것만 보고 달려오던 저에게 어떻게 사는 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까라는 처음으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저는 보통 사람과 많은 사람들과 비슷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나왔고요.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왜 가야 되는지 몰랐지만 그냥 남들이 가는 대학교를 아무렇지 않게 입학을 했고요.
거기서도 조금 더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1년 동안 유학을 갔다 왔고요. 근데 그걸 아무런 맹목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걸 다 마치면 내가 원하는 삶이 100%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입사를 한 후에 제가 원하는 삶이 저의 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저만 이런 걸 겪는 줄 알았는데 많은 친구들, 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같이 겪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겪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다음 선택은 이 길이 아닌가라고 해서 다른 직업, 제가 이직을 한 것처럼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직업을 선택했을 때 또 역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이직을 하다 결국엔 그나마 그들의 조건에 맞는 직장을 취업해서 다니는 게 대부분 저 또래의 많은 사람들의 삶이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의 오빠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오빠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요. 저희 오빠는 이게 딱 생긴 것만 봐도 되게 정직하고 바르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오빠였어요. 하나 예를 들면 둘 다 공부를 했었거든요. 저는 좀 잔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 막 이렇게 공부하면 시험 되게 잘 봐요. 근데 저희 오빠는 딱 정자세로 앉아서 목차 붙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좀 공감이 가시나요? 굉장히 정직하고 편법 같은 건 모르고 우직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린 저는 오빠를 굉장히 좋아했고 오빠를 굉장히 잘 따랐고 지금도 저는 오빠를 정신적 지주라고 등록해둘 만큼 오빠와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 오빠는 한양대 공대를 갔고 저는 인하대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멋진 대학에 다니는 어느 오빠가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와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예요. 뉴스킨? 뉴스킨? 화장품? 아, 오빠가 공대니까 뭐 화학 쪽으로 벌써 취업을 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캐나다에 있으니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니 다단계라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다단계는 첫 번째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고 두 번째 불법적인 일이고 물건을 사재기해야 되고 빚을 질 수도 있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너무 바르고 공부만 했던 우리 오빠가 세상 물정을 이렇게 모르는구나. 내가 구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전 캐나다에서 일주일 만에 비행기표를 끊고 오빠를 말리러 옵니다. 근데 무언가 가치를 본 오빠를 엄청나게 말렸는데 말리지 못하고 저는 캐나다로 돌아가고 제가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공부를 했고요. 저희 오빠는 여전히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생각했고 제가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단계 피라미드를 하는 것 같던 저희 오빠의 모습이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지만 그때는 오빠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집에 물건이 그냥 오빠가 쓰는 물건밖에 없는 거예요. 물건을 사재기 하는 것 같진 않고 두 번째로는 대학 다니다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빚을 지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세 번째는 오빠가 하는 일이 궁금해져서 오빠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협성대학교라는 곳에서 경영학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감사장을 받아온 게 있는 거예요.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면 이상한 일이 아닌가? 불법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네 번째는 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현실에 대해서 치이는데 달라진 오빠의 라이프 스타일, 달라진 오빠의 생각, 달라진 오빠의 미래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저도 이런 세미나를 처음 듣게 되고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게 됐어요. 이곳에 와서 처음 들었던 말은 이 PPT 한 장을 보게 됩니다. 5년 전 당신의 선택이 지금 당신의 모습을 만들고요. 지금 당신의 선택이 앞으로 당신의 5년 후를 만들 겁니다. 라는 말을 듣게 돼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26살이었던 저에게 20살에 제가 대학을 가겠다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26살에 대기업에 들어가 있는 저라는 사람의 인생이 펼쳐졌던 거고요. 그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니 15살 중학생 때
제가 공부를 하겠다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20살에 전 대학을 가겠다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나의 선택, 지금 내가 이대로 선택한다면 5년 후에 나의 모습이 지금 내 선택으로 만들겠다. 난 지금 다른 삶을,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과는. 내 직장 상사 5년 후가 더 나아간 선배의 삶을 보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내가 지금 똑같은 선택을 하면 내 5년 후도 여전히 그대로겠구나. 다른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납득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 인생에는 5가지 타입의 인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냥 돈이 많은 사람, 시간이 좀 많은 사람,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표를 보면서 세상에는 이렇게 5가지의 삶의 유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타입 1의 사람들은요, 돈은 있고요, 시간은 없어요. 저는 어쩌면 이런 삶을 꿈꿨던 것 같아요. 이런 삶을 꿈꾼 게 아니라 이런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런 타입 1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전문직을 갖고 있거나 비즈니스를 합니다. 돈은 굉장히 많이 벌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만족을 하면서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타입 1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시간당 페이를 올리거나 아니면 전문 직종으로 가려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번째, 타입 2의 유형에 사는 사람들은요, 돈은 없는데 시간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요즘에 굉장히 많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무급휴가를 받는 분들이거나 또는 실업이 되는 분들이거나 주부, 그런 분들이 속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진짜 불쌍하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생각했더니 저였어요. 대부분의 많은 직장인들과 자영업자가 열심히 일을 하느라 시간을 쓰는데 그에 맞는 페이가 그들의 넉넉한 삶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하게도 시간과 돈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내가 이렇게 발악하면서 살았는데 난 타입 3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저의 가장 부러운 로망의 대상이었던 타입 4의 사람들은 시간과 돈이 다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타입 4의 유형을 살기 위해서 이미 많은 세월을 썼기 때문에 노화와 질병을 같이 얻게 됩니다. 이제 좀 시간과 돈을 누려보라고 할 땐 건강이 따라주지 않고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누릴 수 없는 삶을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유형의 삶이 있어요. 바로 타입 5라는 유형의 삶입니다. 시간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근데 심지어 젊고 어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을 돕고 나누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꿈꾸는 삶이었고 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 특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 아닐까? 부모님 잘 만나야 되는 거 아닐까? 결국 포기했던 유형의 삶이 바로 타입 5의 삶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원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 타입 5에 속하는 삶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당신이 일하는 일이 타입 5의 삶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일인가요? 라고 하면 대부분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 비즈니스가 타입 5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한번 검토하고 알아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바로 예스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럼 대체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나에게 타입 5의 삶을 살게 해줄까? 어떤 구조길래? 라는 게 궁금해졌어요. 세상에 돈을 버는 구조는 이 2가지에 속한다고 합니다.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노동소득과 권리수입이라는 분면을 나뉘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노동소득은요,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 더 많은 돈을 원해 라고 하면 시간을 더 늘려서 열심히 더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요, 시간당 페이를 올려서 그거에 맞는 노동의 가치를 올려서 돈을 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왼쪽에 노동소득 분면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또 다른 구조의 수입 분면이 있어요. 그건 바로 권리 수입이라는 분면인데요. 이 수입 구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시간을 들여서요, 자산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그 자산이 완성된 후부터는요, 더 이상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돈을 버는, 시간과 돈을 함께 벌 수 있는 구조가 권리 수입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을 버는 구조는 딱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럼 제가 원하는 타입 5의 삶을 실현하려면 권리 수입이라는 소득을 벌어야 하는구나라는 게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과연 권리 소득엔 어떤 게 있을까라고 알아보니 첫 번째로는 서장훈과 같은 건물주가 권리 소득을 받고 있더라고요. 권리 수입은 생소한 단어지만 건물주라는 소득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 아닌가요? 서장훈이란 사람은 농구를 열심히 해서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로 건물을 샀어요. 그럼 서장훈이 더 이상 그 건물에 가지 않아도, 더 이상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그 건물이라는 자산이 서장훈한테 돈을 벌어줍니다. 서장훈에겐 건물이 자산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저희가 TV에서 많이 보는 백종원 아저씨예요. 저희는 되게 친숙하게 아저씨, TV에 나오는 방송인으로 알고 있지만 이분은 전국에 5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를 깐 CEO예요. 백종원 아저씨가 방송을 하고 있을 때도요, 이 수많은 뒤에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운영이 되고요, 그걸로부터 로얄티를 받습니다. 백종원 아저씨가 더 이상 거기 가지 않아도 돈이 로얄티로 들어오는 백종원 아저씨에겐 이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다 자산이 되고 권리소득을 받는 분야에 있어요. 세 번째는 음원을 만드시는 작곡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장범준이 봄이 오면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고 하잖아요. 장범준이 열심히 노래를 만들 때는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생활비나 돈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장범준이 열심히 만든 그 노래가 전국에 퍼지기 시작했을 땐 장범준의 시간이 더 이상 들이지 않아도 그 노래라는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권리소득을 버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해리포터 작가 또는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이 작가들이 책을 쓸 때는 오히려 시간도 쓰고 돈을 씁니다. 그치만 그들이 책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게 전 세계에 풀리는 순간 더 이상 그 작가가 저희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 작가는 계속 돈을 벌어요. 일주일에 6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고 해요. 그치만 이 네 가지 중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난 정말 이건 자신 있다 하는 부분 있으신가요? 저는 공부만 하고 지극히 평범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사실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치만 명확한 건 권리소득이 벌고 싶다. 권리소득을 벌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갔어요. 그럼 권리소득을 이해하셨다면 다음엔 이 표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사분면은 경제학 서적에 나오는 사분면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이 네 가지에 속한다고 해요. 왼쪽에 있는 일자리가 있다. 일자리를 소유하는 분면은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있는 분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면은 시스템 또는 자산을 소유하거나 돈이 돈을 버는 투자가 분면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노동소득을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산을 만들어서 그들이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돈을 버는 권리소득 분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95%의 사람들이 5%의 돈을 나눠 먹고 있는 곳이 왼쪽에 있는 분면이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5%의 사람들이 95%의 돈을 나눠 먹고 있는 곳이 오른쪽 분면이라고 해요. 아, 이해가 갔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가 95%의 사람이 5%의 돈을 나눠 갖고 있는 노동소득의 왼쪽 사분면에서 나는 위아래를 어딜 갈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살고 있었구나. 아,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오른쪽 분면에,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권리소득 분면으로 넘어가야 하는구나.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사분면에 돈을 버는 구조는 이미 돈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예외라고 보시고, 시스템, 즉 자산을 소유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시스템을 소유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이곳에서 배우게 됐어요. 시스템을 소유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희가 삼성을 만든 것처럼 큰 시스템을 만드셔서 그걸로 권리소득을 만드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돈이 엄청 많아서 시스템을 구매하시면 돼요. 이건 역시도 평범한 사람이 하긴 어려운 구조죠. 많은 경제학 서적에서요. 당신이 원하는 삶, 오른쪽 사분면 자산으로 돈을 버는 구조로 넘어가려면 시스템을 만들지 마시고 시스템을 구매하지 마시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에 편승하세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당신의 자산을 만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방법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만들어서 권리소득을 가질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게 이해가 갔어요. 그럼 과연 네트워크 마케팅은 뭘까? 라고 알아봤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사업입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유통사업이에요. 유통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물건이 만들어져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이동하는 모든 과정을 유통이라 합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봤던 일반 유통 과정은 위와 같아요. 생산자가 10,000원의 물건을 만들면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물건이 갑니다. 총판업자도 돈을 벌어야 되고 도매업자도 돈을 벌어야 되고 소매업자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10,000원에 만들어진 물건이 소비자에게 갈 때는 100,000원이라는 제품의 품질과 상관없는 돈이 붙어서 이동을 하게 돼요. 게다가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광고가 빠질 수 없죠. 광고비 또한 제품 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하면서 아니 내가 왜 제품의 품질과 상관없는데 돈을 이렇게 써서 비싸게 물건을 사야 되지? 시대가 발전하면서 유통이 하나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변화된 유통은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유통 방식입니다. 생산자 역시 10,000원의 물건을 만들지만 유통 과정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홈쇼핑, 큰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 하나의 총판 업체를 들여서 생산자가 이 총판 업체를 두고 소비자에게 물건을 전달합니다. 그렇지만 광고는 빠질 수 없어요. 물건을 만들었지만 소비자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유통 과정이 줄었기 때문에 10,000원에 만든 물건이 소비자에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집 앞에 구멍가게에서 사던 물건을 인터넷에서 사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유가 유통 과정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물건의 가격과 좀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제품의 품질과 상관없는 많이 불려진 가격을 소비자가 구매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거품이 많은 유통 방식을 사용해야 하지? 다른 유통 방식은 없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이동하는 과정을 직거래라고 합니다. 유통 과정이 중간 유통 과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고요. 광고 또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에 필요한 돈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 돈으로요. 생산자는 제품의 품질을 올려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한테 물건이 갑니다. 생산자가 그런데 물건을 만들었을 때 소비자한테 연결이 돼야 하잖아요. 광고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유통하는 방식을 위에 두 방식은 기업이 주도해서 광고를 해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유통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좋은 제품이라면 당연히 입소문을 나서 퍼져나가게 될 거고 그 입소문을 낸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면 이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될 거다. 그럼 소비자도 만족하고 돈을 버는 소비자가 생기게 될 거다. 즉 프로슈머가 생기게 될 거다라는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구조가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소비자라면요. 일반 유통과 변화된 유통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같은 물건을 사실 수 있다면 어디서 구매하시겠어요? 저는 너무 당연히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한 제품을 구매를 할 것 같아요.
너무나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저희에게 기회가 주어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유통을 한다는 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한테 물건이 이동된다는 건데, 그럼 물건을 팔아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영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건을 많이 팔려면? 왜 뉴스킨을 영업이라고 하지 않고 사업이라는 거지? 영업이라 하면 자신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꾸 네트워크 마케팅은 영업이 아니라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판매 같은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건을 파는 것에도 직접 파는 사람이 있고요.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삼성의 만약에 아이템으로 갤럭시 휴대폰밖에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디지털 프라자 사장님과 오른쪽에 있는 이건희 회장님은요. 삼성 스마트폰이 팔리지 않으면 두 분 다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왼쪽에 있는 디지털 프라자에 있는 사람은 직접 휴대전화를 팔고요. 이건희 회장은 이러한 디지털 프라자라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즉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개입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즉 왼쪽은 직접 팔아야 하는 영업이고요. 오른쪽은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파는 시스템 사업이구나 라는 게 이해가 갔어요.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종원 아저씨를 저희는 요리사로 알고 있지만 이분은 사업가예요.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등등 백종원이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소비자들이, 즉 여기서 음식과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 음식점 사장님도 백종원도 돈을 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왼쪽에 있는 사장님들은 이곳에서 열심히 직접 음식과 커피를 팔아야 되고요. 백종원은 이러한 팔려나가는 프랜차이즈를 파는, 즉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시스템 운영 사업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왼쪽은요. 직접 물건을 팔아야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영업,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유통망을 소유해서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시스템 사업가입니다. 뉴스킨 역시 내가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 합리적인 구조인데 나만 알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새 서점에 가시면 정말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필독으로 읽어야 된다는 분야의 네트워크 마케팅 서적이 있고요. 이 책들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는 스스로 경제적 미래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평범한 모델들에게 잘 만들어져 있는 사업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것만 잘 활용하면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책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요. 책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저명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 역시 내가 만약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역시 내가 만약 빈털털이라면,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니라면 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다. 내가 모든 걸 다 잃었다면 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재기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너무나 저명한 베스트셀러의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작가는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멜빈 토플러 역시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백만장자가 수두룩하게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에겐 너무나 생소한 일이었지만 이미 경제를 조금 아는, 세상의 흐름을 좀 읽는 정말 저명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 라고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공감이 좀 가시나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회사가 이해가 가면서 그래, 나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이 도구가 너무 멋진 도구라는 걸 이해가 갔어요. 근데 유통사업이다 보니까 제품이 유통되지 않으면,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제품이 팔려나가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제품은 대체 뭘까? 이 회사가 제공하는 이 제품의 아이템은 뭘까라고 봤더니
너무너무너무 충격적인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 회사는 너무나 결벽증 같은 회사예요.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것은 절대 넣지 않겠다는 제품 철학을 내걸고 30년 넘게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송의 나라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할머니가 전자레인지에 고양이를 넣게 샤워하고 거기다 대고 말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야 말도 안 되라고 하지만 전자레인지라는 기기를 처음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전자레인지 회사를 고소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애완동물을 넣지 말라는 노펫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미국은요 철저하게 그 할머니의 손을 들어주는 너무나 원칙주의인 회사이고 원칙주의인 나라이고요. 소송의 나라라고 정말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 곳에서 좋은 것만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라는 나쁜 것은 절대 넣지 않겠다라는 철학을 내건 이 결벽증 같은 회사는 단 한 번도 이 철학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소송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철학을 내걸고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를 얼마나 많은 경쟁 회사에서 알아봤을까요? 저는 정말 많은 회사가 우리 제품을 견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철학을 끝까지 지키고 비즈니스하는 회사인데 이러한 아이템만으로도 너무 믿고 신뢰하고 내 아이템으로 삼을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 넘버원 안티에이징 에이지락이라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나는 좀 이제 눈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 코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 라는 시대는 많이 지났어요. 이제는 나 팔자주름 생긴 것 같아, 나 목주름 생긴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젊음, 좀 더 수명이 늘어나면서 좀 더 건강하고 젊고 건강 수명으로 오래 젊고 오래 살 수 없을까? 라는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에이지락이라는 기술력을 개발했고 이걸 화장품과 건강식품, 유통 아이템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희가 유통하는 아이템입니다. 이 에이지락이라는 기술력이 투여된 제품을 바르거나 먹으면 저희에게 요동치는 노화 유전자가 48분 만에 12시간 동안 억제가 돼요. 12시간 뒤에 또 먹으면 당연히 24시간 동안 멈추겠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전 세계 넘버원 안티에이징 기업입니다. 이러한 아이템이라면 저희 아이템으로 재구매가 일어날 사업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손색가 없나요? 전 완벽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처음에 강의해주신 분께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게 제 얼굴형인데 사실 제 얼굴형은 이랬어요. 근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앞볼 필러를 맞고 잘 맞아졌나? 한번 검토해보고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300만 원을 쓰셨다고 했지만 전 이거 300만 원은 비할 가격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비대칭에 이게 다 한 얼굴이거든요. 실리프팅 실 100개도 꽂아봤고요. 23살이라는 나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을 꽂아서 연결도 해보고요. 뭐 울세라 뭐 필러 안 해본 거 없이 한 700만 원, 돈 1000만 원 쓴 얼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민이 많았던 제 얼굴이 갈바닉과 루미스파 에이지락이 들어간 아이템으로 제 얼굴이 예뻐진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제가 재구매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는 이 비즈니스를 저희 오빠가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반대하셨던 저희 어머니가 이 비즈니스의 아이템을 한 달 쓰시고 이렇게 얼굴이 바뀌셨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은 더 젊어지셨거든요. 이러한 아이템이라면 유통망, 내가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자동으로 팔려나갈 만한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당연하게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은 소모품이고요. 떨어지면 다시 살 수밖에 없는 재구매 아이템입니다. 재구매 아이템 중에선 이러한 아이템이라면 당연스럽게 팔려나가는 아이템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아이템이 너무 좋아도 이 회사가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 회사 역시 너무나 결벽증 같은 회사예요. 아까 IMF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IMF 때 우리나라에 그 IMF 땅땅땅 선고를 내린 기관이 무디스라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그 무디스의 엄마 회사인 던앤브래드스트릿이라는 DNB라는 기관은 전 세계 모든 기업의 신용 평가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 회사에서 뉴스킨은 가장 60여 가지의 등급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인 5A1이라는 등급을 받았고요. 그 기업을 그냥 심플하게 말한다면 전쟁이 나더라도 망하지 않는 가장 높은 최상위 등급의 회사, 부채가 0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 역시도 결벽증을 가진 회사처럼 완벽하게 우리의 비즈니스를 서포트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과 동일한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이 기업이 1년에 한 해 가장 성장한 회사가 뉴욕 증시의 마지막에 폐종식이라는 곳에서 종을 울리는데요. 많은 회사들이 이곳에서 한 번만 종을 울리는 게 만약에 울렸다면 정말 대서특필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서 뉴스킨은 벌써 5번이라는 폐종식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됐어요. 이러한 자료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에 대한 회사를 검토할 때 입증해주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회사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연구개발, 생산회계 등등등 다 해요. 이 회사가 하지 않는 딱 하나, 광고와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광고와 마케팅을 하는 1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나가는 유통망을 전 세계 55개국에 깔고 그걸 통해서 유통이 일어나는 비즈니스를 하는 일이고요. 첫 번째, 제품 정보를 전달하고, 두 번째, 사업 정보를 전달하고, 세 번째, 이걸 가르치는 복제, 교육, 트레이닝을 하면서 평범한 내가 1인 기업이 되고 전 세계에 팔려나가는 유통망을 짜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비즈니스를 전 세계의 유통망을 구축해서 돈은 과연 어떻게 버는 걸까 궁금하실 거예요. 가장 궁금하신 이 비즈니스의 보상 구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즈니스의 보상 구조는 너무나 매력적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와 프랜차이즈 구조를 합해 놓은 구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일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아시죠? 일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서는 3가지 영역이 있어요. 백다방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다방에는 그냥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땐 백다방에 가셔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다가 나도 한번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벌어볼까? 라고 해서 일반 카페를 차리는 것보다 백다방을 차리는 게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좋을 텐데 난 백다방을 한번 차려봐야겠다 라고 해서 백다방 대리점을 내는 대리점 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요. 백다방을 분양하는 백종원과 같은 프랜차이즈 경영을 하는 사업가가 있어요. 근데 평범한 사람이 이러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고 싶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은 이 2가지 영역밖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백종원처럼 로열티를 한번 받아봐야겠어 라고 해서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해도 일반 사람들은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뉴스킨 비즈니스 역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보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킨 제품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사용하시는 소비자가 있어요. 제품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사용만 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와,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내가 알려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매니아 소비자를 구축하면 뉴스킨의 온라인 프랜차이즈 대리점 CEO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로부터 일어난 매출의 최대 40%를 받는 대리점 CEO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도달하기 어려웠던 일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와 달리 이 뉴스킨 비즈니스는 나로부터 대리점을 분양해서 본사로부터 로얄티를 받는 경영자의 포지션까지 갈 수 있는 구조가 이 비즈니스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구조입니다. 두 번째, 플랫폼 비즈니스를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는 대표적으로 쿠팡 또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도 저는 배달의 민족에서 오늘도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짜장면을 시켜 먹을 때 전 배달의 민족의 어플에 접속을 해서요. 어디가 맛있나 이렇게 보고 가격도 비교하고 후기도 비교해서 배달의 민족에서 결제를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30분 정도 뒤에 저희 집에 짜장면이 도착을 했어요. 저는 이 음식을 만약에 어디서 시켜 먹었어? 라고 하면 나 배달의 민족에서 시켜 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잘 보면 배달의 민족엔 수백 개가 넘는 음식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음식점들은 배달의 민족 소유의 음식점이 아니에요. 이 물건을 판 사람은, 즉 제가 오늘 먹은 짜장면을 판 곳은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한 음식점 중국집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이 음식점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요. 이 수많은 음식점과 이 음식을 먹고 싶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이에요.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뜻이고 이곳을 거쳐서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한 형태입니다. 쿠팡에도 수천 가지 물건을 저희가 구매할 수 있지만 쿠팡은 그 물건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물건을 팔고 싶은 판매자랑 그 어떠한 물건을 사고 싶은 소비자랑 연결만 합니다. 그래서 그 쿠팡과 배달의 민족은 제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창고도 매장도 공장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직 연결만 하고요. 그 연결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왜 확장이 되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 음식점에서 전화해서 음식을 구매하는 것보다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구매를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저렴하고 편리하게 후기를 비교하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소비자가 이곳에 몰리기 때문에 공급하는 판매자가 이곳에 몰리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제 오프라인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온라인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뉴스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가 저에게 서은아, 내가 갈바닉이 너무 좋은데 물건 좀 하나 줄래? 한다고 해도 전 물건이 없어요. 판매는 뉴스킨 회사가 팝니다. 소비자 역시 뉴스킨 회사에 주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뉴스킨은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입소문을 거치지 않고선 절대 제품을 유통하지 않아요. 저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이 유통되면 뉴스킨은 저에게 제가 소비자로서 받을 수 있는 커미션 6%의 캐시백의 보상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제가 투자를 하지 않고 제품을 쌓아두지 않고 창고도 없고 매장도 없고 공장도 없어도요. 평범한 제가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연결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래서 평범한 소비자 역시 내가 이 제품을 좋아서 너무 쓰기만 하다가 A라는 내 친구가 나로부터 연결이 돼서 구매를 하면 6%의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 안 받으실 분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품을 쓰다가 친구가 서은아 너 이거 어디서 샀어? 했을 때 나 뉴스킨몰에서 샀어. 너가 이렇게 회원가입을 해서 구매하면 돼. 하면 제가 입소문에 내한 대가로 캐시백이 6%가 들어옵니다.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러다가 저로부터 정말 이 제품이 좋아서 입소문이 나서 정말 이 제품을 쓰는 매니아 한 15명에서 30명 정도가 구축됐을 때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 대리점이라는 걸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는 저로부터 일어난 매출의 최대 40%의 돈을 받게 됩니다. 백다방에서 커피를 사 먹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백다방 사장님이 돈을 버는 것처럼 저로부터 입소문이 나서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버는 지극히 상식적인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도 평범한 제가 가질 수 있는 너무 매력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지만 뉴스킨의 가장 매력적인 보상은 바로 이 경영자 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종원이 돈을 버는 구조는요. 커피를 직접 팔지 않고 백다방이라는 시스템을 팔고요. 백다방이라는 시스템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3%, 4%의 로열티를 백종원한테 갖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백다방 사장님이 나도 한번 로열티를 받고 싶다라고 해서 백다방을 내는 게 가능한가요? 이 구조에선 불가능합니다. 근데 너무 매력적인 뉴스킨 구조에서는 제가 대리점 사장님으로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을 해서 대리점 사장님이 될 수도 있지만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사업 기회를 전달해서 전 제가 가장 친한 친구, 저의 친구에게 이 비즈니스 기회를 전달했고요. 제 친구 역시 대리점 보상을 받는 뉴스킨의 1인 CEO가 됐고요. 저의 노하우, 저로부터 프랜차이즈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해서 저는 로열티를 받는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서은아 너 때문에 내가 대리점이 됐어. 고맙다고 해서 로얄티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지극히 너무 감사하게 상식적으로 뉴스킨이라는 회사에서 저에게 로얄티에 대한 이 친구에게 준 판권을 인정해서 5%의 로얄티를 줍니다.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러다가 제 친구가 서은아 나도 한번 경영자의 포지션으로 가서 로열티를 받는 사업가, 경영자가 되고 싶어. 이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뉴스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점포 프랜차이즈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로부터 일어난 로얄티를 내가 직접 노하우를 전수한 1차 대리점에게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대리점 경영자의 보상의 판권을 나로부터 일어난 6차 레벨 안에 들어오는 대리점에 대한 로열티를 본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 뉴스킨 비즈니스의 프랜차이즈 경영자 보상 구조입니다. 이 비즈니스의 구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저처럼 떨리실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조를 보고 평범한 나에게 이러한 사업 기회가 투자금 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떨리고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좀 다르지 않을까? 아직은 그래도 현실이 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할게요. 과거에는요, 20대 초반에 취업해서 60대에 은퇴를 했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에 농사를 짓거나 일을 시작하셔서 60대에 정말 풀로 채워서 60대에 은퇴를 하셨거나 저희 할아버지는 65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직 정정하게 살아계시지만 한 80세 정도의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 한 40년 정도 일해서 20년 정도 먹고 사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했던 시대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시대를 한번 볼게요. 베이비붐 세대는 가장 빨리 취직한 20대에 취업을 했고 이젠 희망퇴직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오래 버텨서 5, 60대에 퇴직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수명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 맞닥뜨리게 되죠. 최대로 일해서 40년 정도를 일해서 한 40년 정도 삶을 삽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도 계속해서 이 시대에 재취업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노후 준비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준비되지 않은 시대였던 거죠.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그들의 부모님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불쌍한 낀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들의 부모님이 오래 살기 때문에 부모를 보양해야 되는 시대가 왔고요. 상식적으로 그들 자식이 너무 늦게 독립하기 때문에 자식 역시 늦게까지 부양해야 하는 낀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교육을 받는 우리들의 시대를 보면 너무나 불쌍한 시대가 왔습니다. 취업도 잘 안 돼서 20대 후반에 취업을 하지만 취업이 너무 잘 돼서 20대 초반에 취업을 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희망퇴직이라는 걸 겪어서 보통 대부분 40, 50대에 희망퇴직이라는 걸 당합니다. 근데 어떻게 버텨서 60살까지 어떻게 보면 버텼다고 쳐봅시다. 최대로 일해야 저희 때는 40년을 일하는데 수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120세가 왔어요. 상식적으로 40년을 일해서 60년을, 70년 가까이를 먹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계산이 안 나와요. 즉 60세까지 일해서 계속 직장을 구하고 일하는 생계가 끝나지 않은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난 괜찮을 거야. 아직 남들도 다 하니까 라면서 세상은 이런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직업을 꿈꾸면서 아직도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냥 가져온 자료가 아니라 많은 포털 사이트에서 말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금융인,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금융업, 회계사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회사원, 교수, 교사.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직업이 이젠 4차 산업혁명으로 없어지는 직업. 근데 이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많은 직업들이 또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정말 현실로 와닿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곳에서 기업이 칼바람이 분다. 르노 삼성 자동차에 들어갔다 하면 와, 너 취업 되게 잘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축하하지만 이건 역시 희망퇴직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LG 디스플레이 로봇으로 미국의 금융업이 20만 개가 사라진다고 하고요. 이제 정말 더 심각하게 실업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겠다라고 살아온 우리 시대가 그냥 우리 한 몸만 잘 구사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더 빠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한 현실은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현실에 대한 공감도 많이 가시나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노마드 비즈니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노마드 비즈니스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해요. 이들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다 대신 일해주는 시스템, 즉 시스템을 보유하고 관리해서 누구나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돈을 벌고요. 무엇을 꿈꾸던 이 비즈니스 형태는 그것을 이루게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당신의 시스템을 만들고 고객을 모이게 하래요. 그리고 여행을 다니라고 하네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뉴스킨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바로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노마드 비즈니스맨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너무 변화하면서 많은 책에서 많은 경제학 서적에서 1인 기업이 되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 당신이 기업이 돼야 당신이 주인공이 되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전 이렇게 살고 싶었고 선택의 제한이 없는 삶을 살고 싶었고 이 비즈니스가 저에게 이러한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걸 이해가 갔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제 인생의 선택의 폭을 넓혀가고 있어요. 제가 저희 오빠가 워킹홀리데이 갔을 때 공항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너무 감사한 이유는 오빠가 워킹홀리데이에 다녀오지 않았다면 넓은 세상을 보지 못했을 거고 그럼 과연 뉴스킨 비즈니스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3년 동안 다단계에 빠졌다는 오빠를 말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알아보지 않았고 그냥 막연하게 저의 선입견으로 오빠를 말렸던 제가 처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했던 말이에요. 그때 오빠 말 들을 걸. 오빠는 저에게 뉴스킨 비즈니스를 한 번도 하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의 인생을 멋있게 살기 위해서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23살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다면 제 인생이 조금 더 빨리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3년 뒤에 제가 이 비즈니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제가 느끼는 뉴스킨 비즈니스의 가치를 안내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에게 평생 걱정 없이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약속을 해드릴 수 있는 저에게 저를 그렇게 만들어준 비즈니스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더 예뻐지셨어요. 정말 에이즈하게 만들어준 어머니 맞나요? 지금은 점점 더 젊어지고 있고 점점 더 생기가 넘치고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걸 너무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1960년대의 강남 땅이라고 해요. 이때 강남 땅을 막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황폐화된 땅을 왜 사?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미리 알았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강남 땅이 변할 거라는 걸 시대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이 비즈니스 역시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지만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 비즈니스를 검토하신다면 앞으로 펼쳐질 시대의 기회를 잡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해요.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현실에 많은 분들이 생각을 좀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 비즈니스를 저의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 번 검토하셔서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꼭 해야 할 이유를 찾으시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으셔서 충분히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이 비즈니스를 잘 검토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목소리로 저희를 편안하게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통점을 찾았어요. 두 분 다 전에도 굉장히 예뻤는데, 예쁜 얼굴인데 예뻐지고 싶었던 욕구가 더 크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요즘 시대에 뉴스킨의 아이템이 얼마나 시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20대 직장인들이 예뻐지기 위해서 뒤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이걸 알려준 것 같은데 사진 보니 제품력 끝내주죠. 다들 지금 끄덕끄덕 하시네요. 끝내주네요. 비포 애프터가 끝내줘요. 700만 원에서 돈 1000만 원 쓸 수 있는 아이템을